공동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사선의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아마 이 질문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올리셨다가 나중에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님? 첫 번째 올린 거는요. 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정말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그 판문점 선언문 읽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네. 그렇게 올렸다가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은 예예. 네, 남북 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줬다 이런 면에서는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걸 쓰고 그러나 판문점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기조는 똑같습니다. 기조는 똑같은데 아마 처음은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평가가 좀. 근데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기대를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판문점 선언으로만 한정을 하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사실 그 핵심은 판문점 선언인데 그걸 빼고 기대를 주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남북 정상의 만남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대화로 어떻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겠죠. 근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게 쇼냐 진정성 있는 대화냐 이 부분을 가르는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한다면 진정성 없는 대화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이제 그것을 이 기회를 이렇게 야당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여당하는 거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정말 판문점 선언문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의 평화와 통일은 핵이 있는 상태의 평화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저의 우려사항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제1의 그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점을 잡아주기 위한 전략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위장 평화쇼라고 한다면 그건 균형점을 잡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는 의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국민들께서 쉽게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한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문점 선언문에 따른 것을 어떻게 이제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언어, 그런 표현, 그거 갖고 지금 저희가 한가롭게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내용에 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로 좀 들어가 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다. 이 점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자, 거기에 잘 보시면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겁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 비핵화 3개 조약 빼놓고는요. 전부 다 준다, 한다,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경협도 한다. 그러니까 14선언의 사업을 이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격의 대북 투자 남북 경협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다. 확성기도 끈다. 삐라도 더 이상 안 뿌린다. 군축회담 한다. 그런데 이것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외교적으로는요.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이상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것을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요. 북한이 선대유운이라고 말하는 비핵화는 선대유운입니다 할 때에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을 자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핵 없는 한반도예요. 결국은 이거는 남한 쪽에서도 대한민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미국의 해구산의 사용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엔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같이 섞이게 되면 네. 사실상 비핵화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북한의 선대유운의 비핵화다. 그 두 가지에 아주 굉장히 그러한 참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비핵화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제 문제점, 이것은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예, 이건 합의한 게 없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자, 근데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의 그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표현 하나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거는 네. 비판하는 어구였고요. 네. 지금 이거랑 이 선언문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선언문은요 외교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 받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공당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당의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죠.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 그러면 이제 그 문서까지 도달을 한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평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일정한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 성과가 네.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이루는데 미흡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고 네. 그 성과가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좀 풀어주시죠.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포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이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네.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합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남한을 향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까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어려운 길일 것이다라는 그러면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가운데 하나가 비핵화가 무엇이냐, 그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고 성격 규정을 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네.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비핵화에 대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마지막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가장 큰 이번 판문점 선언의 문제점은요. 네.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안에 비핵화가 된다는 우리가 아무런 어떤 약속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정도로 미국의 국익만을 앞세운 성과로 한정이 된다.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내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논평을 잘 봐야,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아니, 조금 전에 전제를 제가 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핵화에 대한 나머지 조건도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거는 그때 보고서 논평을 내죠. 아니, 비핵화에 대한 나머지 조건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CVID로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지금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속한 비준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우가 바뀐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판문점 선언은 네. 지금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예.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해야 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검증도 가능하지 않고 아예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의원님 보셨죠? 제21조를 보면 남북 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비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남북 합의서를 이게 남북 합의서의 유효한 남북 합의서를 봐야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판문점 남북 정상이 서명까지 한 조금 전에 의원님도 문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조건 입법부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국회가 하는 건 비준 동의고요. 예.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거겠죠. 제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제대로 안 읽어봤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일 거고요. 네네.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국회가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네. 토론해서 이것은 비준 동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외교적 합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면서 성격 규정을 이건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절차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적 절차가 국회가 무조건 비준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준 동의가 뭔데요? 네. 법률적인 효력이 뭔데요? 국회에서는 그것을 토론해서 비준해 줄 것은 비준해 주고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나 여러 가지 늘 FTA를 체결하고 나면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사인해 온 거 무조건 국회가 동의해줘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일종의 정상 간의 외교적 합의로 성격 규정을 하신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준 동의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시겠다 이런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무조건 동의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말씀. 마무리 확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에 기초하면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는 비준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네.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3파이셨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눈물을 훔치시던데 왜 그 눈물을 훔치셨어요, 의원님? 제가 그 턱을 넘어서 몇 번 북한을 왕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감동이 아니라 굉장히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요? 그 턱 하나를 가지고 북한 남한 적대행위 총질. 그런데 어제 우리 두 정상이 탈북하고 네. 합동 월북하고 합동 탈북하고 네.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왜 저렇게 쉬운 길을 우리끼리 걸어 있는가 네. 해서 눈물도 나고 또 6.15 때의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하니까 예.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그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 점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2000년 사상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의원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제가 밀사 특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회담을 성사시킬 건가.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예. 북쪽에서 어떤 의제
어떤 합의, 예.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일정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예. 깜깜이 회담이었단 말이에요. 음흠. 그런데 이번 3차 회담은 현 정부에서 완전히 조율을 해가지고 예. 참 어떤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네. 감탄도 하고 굉장히 시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예. 왜 1차 회담할 때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네. 아무튼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왜 2000년에 그랬냐고 좀 만찬장에서 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죠. 예, 뭐라던가요? 그때는 서로 아무것도 몰랐지 않느냐. 예.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네네. 오늘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이호 여사님의 안부 말씀을 전하니까 6.15 예. 공동선언이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과 장관 선생 이제 저를 지칭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이 왔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네. 잘 발전시키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하고 비교하면 목마른 사람이 어느 쪽인지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꼭 우리가 더 적극적이었고 우리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였고 네. 저쪽 북측에서는 우리가 이게 경제 발전이 된 나라이니까 부자인 한국에서 경제 지원을 해달라. 예.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지금하고는 좀 달랐죠. 예. 그렇죠. 뭐 의원님은 그 또 언론에 의해서 이제 그 붙여진 별명 가운데 하는 거 정치 구단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치권의 몫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되돌릴 수 없는 역사.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김정은 위원장이 네. 과거에 합의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있었죠. 네,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네. 하는 이 세 정상들의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표현만 다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지금까지는 한반도 비핵화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그쪽에 보낸 메시지예요. 네.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나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문구에 지금 그 밑줄을 그으셨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뒤에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해서 확인한다는 서술어를 강조를 하면서 이건 약속이 아니지 않나요? 이거 합의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는 말씀드렸지 겁니까? 않습니까? 예. 북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그 회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 문제가 아니냐? 우리 문제도 기지만은 9.19 합의나 2.13 합의나 과거의 캐도나 모든 것이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7 판문점 선언은 북미 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길잡이고 저는 예비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다. 예. 그렇죠. 북미 회담에서
합의돼야 되는데 네. 북미회담에서 합의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 위원장의 실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운전, 이게 삼박자를 갖추어가지고 네.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모르고 자꾸 먼저 비핵화해야 회담한다. 북한이 우리말 듣고 비핵화 안 해요. 미국말 들어야죠. 네. 그게 바로 체제보장, 평화협정 이런 겁니다. 평화협정만 하더라도 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당사국이 아니에요. 당시 평화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이 합의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미 여기에서 논의해가지고 결국 중국 이 4국이 합의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이 네. 저러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저는 뭐 좀 방송 용어로 정당한 것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땡깡 아니에요? 별로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재 받으면 제가 안 되겠는데 네. 사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한국당의 전신인 예.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아 그렇죠. 예예.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더 재밌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한반도 통일준비위원회입니까? 네. 정종욱 교수가 위원장 하신. 예예예. 거기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되면은 2050년까지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달러가 돼서 네.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의 높은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좋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당이 네. 왜 이제 와서 저렇게 고춧가루 부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역사의 부정이고 뿌리의 부정인가요? 자유한국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업적이면은 네.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죠. 오늘 갑자기 바뀌면 됩니까? 네. 아니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 하자.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회담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상암 남북 축구장 축구 시합할 때 한반도 기회 안 든다고 굉장히 화내신 분이에요. 예.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늘 미국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유엔도 전 세계가 다 찬성하는데 우리나라 한국당 그 몇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옳건 그르건 비준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됐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럼 비준해야죠. 해야 된다. 그 좋은 합의를 했으면은 네. 정권이 바뀌건 정권이 재창출되건 지켜나간다는 그걸 해야죠. 또 그리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도 잘못됐을 때 왜 비준동의 했지 않냐? 너희 나라에서도 비준동의 해라.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쓰라린 경험을 가졌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여러 가지 문제로 국회 비준을 안 받았거든요. 예. 그 후 시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회하세요? 그런데 저는 후회합니다. 예. 그 판문점 선언, 한반도 완전 비핵화, 정전협정, 평화협정. 아니 개성공단의 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이 됐으면은 좋은 것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 북한도 해야 되게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